북한이 22일 새벽과 오전 사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한 발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발사는 일정 부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서 각각 파병 임무를 수행할 아크부대 11진과 동명부대 18진이 편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2일 새벽과 오전 사이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실패했고 다른 한 발은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5시 58분과 8시 5분쯤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월 15일 1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5번째와 6번째 시험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새벽 5시 58분에 먼저 발사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은 수분간 비행했지만 결국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이어 오전 8시 5분께 발사된 미사일은 400km가량 비행해 일정 부분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6번째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고각으로 사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인 3,000에서 4,000km는 물론이고 최소 사거리인 500km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이 일본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은 추가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와 영내 긴장 고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5차례 실패 끝에 6번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서 북한이 일정 부분 기술 진전을 거둠에 따라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도발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일본은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지역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알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인 최근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행을 포함해 금지된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며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 미 정부의 의뢰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결의는 철통같이 유지된다며 지역 동맹국, 협력국과 조율을 통해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미국과 한국과 연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카타니겐 방위상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5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인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들이 지역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파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중국 정부도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몸이 불편한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고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켜 모범이 된 장한 아내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대의 진정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 19명이 장한 아내상을 받았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지난날 우리 남편이 상해체로 인해 삶을 포기하려 하거나 좌절과 희망 속에서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가 2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제15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장한 아내상을 받게 된 65세의 장형자 씨. 그녀는 3급 상위군경자의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계속되는 병간호에도 불구하고 3남매를 훌륭히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생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시리에 빠져있는 남편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올해 장한 아내상은 장영자 씨 외에도 병상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한자촌 노인들에게 국수를 삶아서 대접하는 봉사를 펼친 민화숙 씨 등 19명의 장한 아내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가에서 이래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여태까지 몸이 불편했는데도 간호를 하고 왔는데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간호해서 아저씨를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가족끼리 잘 살겠습니다. 장한 아내상 수상자는 상위 군경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 2001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96명이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안보 현장 견학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견학은 군인 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과 18일 홍천 지역 유해 발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유해 발굴 현장에서 호국 영웅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직접 발굴 체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6월 달에 호국의 달인데 말로 설명으로 해줄 때는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큰애가 6.25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아마 평생 큰애한테나 애들한테는 갈 것 같고요.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학교에서 이런 건 배우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알았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유해 발굴 현장에 이어 이들은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등 최전방 지역을 견학하며 안보의식을 함양했습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는 이 밖에도 6.25 참전용사 위문과 일손 돕기, 의료지원 활동을 비롯해 나라사랑 교육 등 지속적인 호국 선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부대들은 이영만리 타국에서 평화유지와 교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아크부대 11진과 동명부대 18진이 편성식을 갖고 임무 완수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평균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50명의 아크부대 11진 장병들은 오는 7월부터 향후 8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 파병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대는 평상시에는 아랍에미리트군 특수전부대의 교육 훈련 지원, 연합훈련 등 군사 교류 활동을 하고 유사시에는 아랍에미리트 거주 한국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크부대 11진 전 장병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파병 준비 기간 동안 이 현지에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5주간 현지 적응 훈련과 대테러 작전, 특수정찰, 고공 강화 훈련 등 전술 능력을 숙달하고 국제법 교육과 아랍어, 이슬람 문화 이해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레바논에 파병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동명부대도 18진 편성식을 가졌습니다. 동명부대 18진 329명의 장병들은 오는 8월 레바논으로 출국해 8개월 동안 레바논 책임지역 내 불법 무기와 무장세력 감시 정찰, 민군 작전, 레바논군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사 외교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활동과 민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레바논의 평화를, 대한민국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명부대 18진 화이팅! 부대는 앞으로 5주 동안 전수훈련과 개인별 주특기를 숙달하게 되며 이외에도 국방대 PKO 센터 교수 초빙 교육을 통해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현지 정세 등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의식고취를 위해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예선대회를 거친 20명의 참가자들이 웅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군복에 베레모를 쓰고 참가한 충북 대표 이영웅 어린이. 또박또박 힘주어 그동안 갈고 닦은 말솜씨를 어른들 앞에서 뽐냅니다. 저는 키도 작고 자신감도 없지만 단 하나!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자수성가하신 할아버지의 그 정신만은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바로 해병대 정신입니다. 충남과 경남 대표로도 어린이 대표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똘망똘망 귀여운 어린 연사들의 호소력에 점점 빨려듭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산가족들은 밤을 새우며 가족을 찾아다녔지만 헤어진 지 66년이 지났어도 가족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웅변 주제는 3가지. 평화통일과 국민의 역할, 6.25 성찰과 극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환기 등을 주제로 열띤 웅변을 펼쳤습니다. 이 나라를 은근히 여러 가지 공작으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여러분의 목소리가 찌르고 그들이 민족 공영의 대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분발과 실력 발휘를 만천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겠습니다. 대회에는 지난 4월과 5월 지역 예선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대표와 육해공군, 경찰 대표 등 20명의 연사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5시간 동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을 선보인 가운데 경기 대표로 참석한 김정민 양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을 기념으로 좀 더 우리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상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된 자유수호 웅변대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21일 전쟁기념관에서 2016년 상반기 매체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TV와 국방일보, 국방FM 등 각 매체별 상반기 모니터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매체별 모니터 요원들은 이날 전쟁기념관 견학을 시작으로 각 매체별 관계자들과 소그룹 토론에 이어 종합 토론을 하며 매체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매체 제작에 적극 반영해 국방홍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를 둘러보고 당시의 전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세계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험준한 고지를 수십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치열한 혈전 끝에 탈환한 피해 능선 전투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싼 분지 형태의 이곳은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하여 일명 펀치볼로 불립니다.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확보하기 위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피해능선 전투는 국군이 휴전회담을 진척시키는 동시에 휴전에 대비해 주요 요충지들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양구시 외곽의 수리봉에서 펀치볼에 이르는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벌인 전투입니다. 195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국군 5사단과 미 2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고지를 탈환한 구국의 현장입니다. 피해 능선이란 명칭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능선이 피로 넘쳐 흘렀다 하여 당시 외신 종군 기자들이 피해 능선이란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붙여졌습니다. 약 40만 발의 포탄을 퍼부은 전쟁 발발 이래 가장 많은 폭격이 가해진 전투로 아군 피해 4천여 명, 북한군은 1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군은 펀치볼 북쪽 능선, 일명 단장의 능선으로 후퇴하고 피해 능선을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여세를 몰아 일주일 후 단장의 능선 3개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거듭된 아군의 공격에 병력 증원마저 불가능해진 북한군은 10월 들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10월 13일 유엔군은 단장의 능선마저 점령해 전투를 끝냅니다. 한 달 동안의 혈전에서 아군은 3,700여 명, 북한군과 중공군은 25,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장의 능선을 장악하며 국군과 유엔군은 휴전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더욱 순조롭게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손종국 ROTC 중앙회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55마일 전선을 비롯한 하늘과 땅, 바다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ROTC 창설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호국의 간성이자 산업 역군으로 활동해왔던 우리 19만 ROTC와는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ROTC, 창조를 선도하는 ROTC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 창설 5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독도를 방문해 국토수호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ROTC 중앙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국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가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